안녕하세요. 조세팡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몇 주 동안 각종 매스컴에서 등장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높아지는 실업률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은 7.8%로 치솟고 있고, 이것은 1976년 이래 기록적인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며 4월달 지수는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 가격이 곧 떨어지지 않을까요? 모기지 상환을 견디지 못하는 가정의 집이 막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 바닥이 되면 살까 합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팅은 당분간 코로나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회복기를 거치기 전까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것이 바로 바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집을 꼭 팔아야만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집 가격은 폭락할 것이며, 즉 이것은 패닉 셀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가보면 그런가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잠시 실업률 관련된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4개의 산업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즉 숙박업과 음식 관련 서비스 분야입니다. 호텔 방은 비어있고 정부의 시행명령에 따라 레스토랑들은 문을 닫았죠. 이 직군에서 약 30여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홀세일과 리테일 트레이드, 즉 도소매 점포들입니다. 쇼핑몰과 기타 상점들은 non-essential 비즈니스로 간주되어 정부의 시행명령으로 문을 닫았죠. 당연히 홀세일 문을 닫으면 물건을 가져다 팔 수 없기 때문에 리테일은 자동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20여만 개의 일자리가 또 증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공립, 사립학교, 여기에 선생님들이나 대학의 교수님들 경우는 예매를 하더라도 튜터나 학원 강사들은 이로 인해 1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인포메이션, 컬처, 그리고 레크레이션 분야도 예외는 아니고요. 스포츠 관련, 이벤트 관련 직군도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와,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떠십니까? 이게 뭔가 경제가 붕괴되고 세상의 끝으로 가고 있는 시작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집을 팔고 더 악화되기 전에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아이에게 배드타임 스토리로 읽어주던 치킨 리틀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Sky is falling, run, run, run.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 뛰어. 자, 이 표현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믿음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총 인구 3,759만 명, 이건 2019년 기준입니다. 그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캐나다에 확산되기 전인 2020년 2월 경제활동 인구는 1,920만 명이었습니다. 3월에는 1,800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보이시죠? 이 중 세일 앤 서비스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이나 리테일 스토어 직원들인데요. 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의 실업률이 전체의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평균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고 있고, 대부분 15세에서 24세의 직업군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역시 학생들 또한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5세에서 54세의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이 실직을 했습니다. 대부분 파트타임을 하거나 임시직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셨습니다. 반면 전문 직종 등 프로페셔널 직업군은 적게 영향을 받았고요. 비즈니스나 파이낸스, 그리고 매니지먼트, 그런 직군들에서는
특히 그리고 집에 근무가 가능한 직업군들이 가장 영향을 적게 받았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농업 분야에서는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프론트라인 워커나 그로서리 스토어의 직원들은 현재 임금이 더 인상되고 있다는 것을 각종 매스컴에서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왜 집 가격이 커다란 변동 없이 숨고르기와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직은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실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실직으로 인한 셀링이 마구 쏟아지는 패닉 셀링 현상이 시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진 않습니다. 자, 바로 엊그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작년 동월 대비 거래량이 70%까지 감소했었지만 4월 중순 이후부터는 57% 정도로 거래량의 감소폭이 조금 줄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덕포드의 경제 재개 방안 발표와 맞물려 4월 초와는 다르게 바이어와 셀러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짧은 한두 주 안에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마켓이 어디로 향해 갈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렌탈 수익을 목적으로 매물을 다수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의 경우는 현재 렌트 시장의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을 하시며 시장에 내놓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저와의 소통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원유 가격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